왕위 계승전이 시작한 지 11일차 수요일 아침 6시 45분 제1왕자 벤자민의 병대장 바르사밀코는 생화학 암살무기 테스크 17을 이용하여 현재 최대 위협 인물인 제9왕자 할켄부르크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9왕자의 재판이 진행될 에리어로 향하는 바르사밀코. 그는 제9왕자의 능력을 봉인시키기 위해 이미 사전 작업을 해두었었죠. 심지어는 할켄부르크를 제외한 사람이 감염되어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에는 특수계엄령을 사용할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재판 장소로 향하는 복도 끝에 어떤 남녀와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르사밀코 눈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인기척이 느껴져 무심코 뒤를 돌아본 바르사밀코는 빅터를 발견합니다. 빅터는 바로 하루 전 제9왕자의 청고호실에서 감시를 맡고 있었지만 제9왕자의 공격을 받아 행방불명된 병사였습니다. 바르사밀코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제9왕자의 엄청난 명동이 다시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빅터는 말 대신 군용 수화를 통해 바르사밀코에게 의사를 전달하죠. 바르사밀코는 수화에 집중하느라 앞쪽에 있던 일반인들에게서는 완전히 시선을 돌려버리는데요. 복도를 꺾어서 보이는 큰 오라의 정체는 바로 제9왕자 할켄부르크와 일반인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도에서 바르사밀코를 보고 있던 남자는 노트북을 통해 바르사밀코의 정확한 위치를 할켄부르크에게 전달합니다. 할켄부르크는 15살의 양궁 세계대회에서 은메달을 딸 정도로 활을 쏘는데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었죠. 벽을 넘어서 바르사밀코를 정확히 조준한 할켄부르크는 그대로 능력을 사용합니다. 한편 그 엄청난 명동을 느낀 1왕자 벤자민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병사와 교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켄부르크의 컨디션 불량으로 인해 재판이 미뤄졌다는 사실을 보고받는데요. 벤자민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제9왕자의 능력 발동 조건이 소속이 아닌 충성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벤자민은 바르사밀코가 이미 공격을 당해 조작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한번 솜씨를 보자고 생각하는 벤자민. 발사미르코가 설명하는 사건의 정황은 그럴싸하지만 벤자민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만약 발사미르코가 할켄부르크 암살을 완료하지 않은 채로 돌아오려 한다면 바로 특수계엄령을 선포할 생각을 하죠. 이때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는 발사미르코. 발사미르코는 현재 자신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벤자민의 완벽한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할켄부르크 암살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말을 듣자 벤자민은 잠시 흔들리지만 역시나 쉽게 믿지는 않죠. 바로 그때 지난 화 내용에 이어서 제11왕자가 편지를 전달하러 찾아옵니다. 지난 화에서 나오지 않았던 편지의 내용은 바로
제9왕자의 진짜 모친이 제1왕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벤자민은 인터넷 수준의 소문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겨버리죠. 그러나 어느 고급스러운 방 안에서 울리는 벨소리. 누군가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방의 주인은 다름 아닌 제1왕비였습니다. 제1왕비는 할켄부르크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의 선택을 지지한다고 말하죠. 이로써 편지의 내용은 소문이 아닌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카킹 제국의 왕자관 궤도가 거짓이었고 할켄부르크는 벤자민, 그리고 체리든히와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였습니다. 각기 다른 내용의 편지를 받은 다른 왕자들. 그중 제4왕자 체리든히는 편지를 버려버리라고 말했고 9왕자와 13왕자는 아직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11왕자 후우게츠는 잠시 의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셀리츠, 카추왕자, 카이자르는 내일 목요일 밤에 제7왕자 암살 계획을 결행하기로 하죠. 한편 1014호실에서는 편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크라피카가 상황을 정리합니다. 크라피카는 배에서 도망치면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오히려 희망이 생겼다고 말하죠. 그리고는 오이토 왕비에게 한 가지 허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제2회 낸 강습을 시작함과 동시에 받았던 편지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천사모실에서는 제3왕자가 자신의 수호 영수가 만들어내는 코인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도무지 코인의 사용법이나 숫자가 변하는 조건을 알 수 없었던 사망자는 사설병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지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뻔한 답변들 뿐이었죠. 제3왕자는 크라피카의 의견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1014호실에 전화해서 왕비와 왕자, 그리고 크라피카를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법국 요원 카이자르는 다른 요원과 얘기 중이었는데요. 제9왕자를 접견한 일반인들이 집단 실신한 건에 대하여 조사 중이었죠. 이때 어리오 베이라는 요원도 다른 시각 다른 장소에서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리오를 신문하러 갑니다. 그러던 중 어리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는데요.